누가 좀 제 입 좀 틀어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33 서울 성수동에 있는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부끄럽고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에요. 세상 살면서 별별 사람 다 봤다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민망하고 자존심에 생책이 나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오늘도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순리대로 결혼 준비하고 양가 부모님 모셔서 상견례하고 예식장 잡고 스드메 정하고 신혼여행 떠나고 뭐 그런 상상 있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남들 다 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씩 밟아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딱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엄마라는 존재가 모든 걸 갈라놨다는 걸 그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날도 좋았고 마음도 괜히 들떴던 날. 오랜만에 부모님 두 분 다 화장도 하시고 장도 꺼내 입고 신경 써서 나오셨죠. 저는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서 양가가 편하게 앉아서 얼굴 마주하고 식사하며 인사 나누길 바랐어요. 괜히 어색할까봐 대화 주제도 정리해놓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 첫 인상은 말 그대로 번쩍번쩍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친 채 발끝까지 알록달록한 명품 로고로 도배된 옷차림. 스카프도 가방도 심지어 운동화까지도 전부 어디서 한 번쯤 본 듯한 브랜드 로고로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패션이 독특하시네 하고 넘기려 했어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조금 불편했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원래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평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이건 뭐 마치 우리는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듯 대놓고 치장한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자리에 앉고 나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뭐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그러다 제가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몰디브를 생각 중이라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둘 다 바다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는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더라고요. 아, 여행 좋지. 힐링엔 여행만 한 게 없어. 하면서 본인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1시간 넘게 떠드신 거예요. 푸꾸옥이 어쩌고 태국이 어쩌고 그 나라 호텔이 어떻고 음식이 괜찮았고 마사지가 좋았고 바닷물 색이 어땠고. 저는 처음엔 리액션 하느라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자리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길어지자 저희 아버지가 슬쩍 시계를 보시고는 물잔을 한번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혔어요. 사돈댁은 어떻게 여행 좀 다니세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잠깐 정적을 유지하다가 뭐 그냥 조금씩요 하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어요. 유럽 웬만한 나라는 다 가보셨고 작년에는 남미도 다녀오셨고 최근엔 코카서스 3국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동남아 한두 번 다녀온 걸로 자랑을 1시간 동안 이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고 어떻게 보면 불쾌했어요. 게다가 그 자리는 그런 자랑을 하러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용히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 맺자고 덕담 나누는 자리인데. 근데 거기까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거기까지만 했어도 저는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이었죠.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서 아이들 부담이 크겠어요. 저희는 가능하면 1억 정도 도와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말투도 조심스럽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밥만 드시더라고요. 그전까지 그렇게 잘 떠들던 분이 말 그대로 쏙 들어가셨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빤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저희는 뭐 크게 여유 자금은 없어서요. 명품 휘두르고 다니면서도 자식 결혼에는 손톱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경고등이 켜진 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어요.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속이 답답해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어머니의 명품 차림과 풋곡 자랑 그리고 돈 얘기 나오자마자 고개 푹 숙이던 모습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항상 잘해줬고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그날처럼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상견례는 정말 불편했고 솔직히 좀 부끄럽고 창피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머니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렇다며 변명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치고는 1시간 넘게 풋곡 자랑은 참 생생하게도 하시더라고요.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 타이밍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모습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배려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직 예식장도 안 잡았고 스튜디오며 드레스며 아무것도 안 정했잖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날 있었던 일 밥 한 끼로 끝내고 싶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 사람 사이에 이질감이라는 게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말렸어요. 내가 잘 중간에서 조율해볼게.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다음엔 안 그러시게 할게. 내가 더 잘할게 진짜야. 그 말에 흔들릴 뻔도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어제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푹곡 리조트 자랑하면서 웃고 음식 얘기에 손짓까지 해가며 신나게 얘기하던 모습.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금전적 지원 이야기 꺼내자 입 딱 닫고 밥만 개걸스럽게 먹던 모습. 명품 옷차림으로 들어오며 스카프 정리하던 손, 가방 내려놓을 때 슬쩍 보였던 로고. 그러면서도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요라고 말하는 그 표정. 저는 알아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있는 척하면서도 정작 자식 결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무서웠던 건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엄마를 비난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원래 그래. 다음엔 좀 괜찮을 거야. 그 말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결국 그 어머니와 가족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와 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과연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 울타리가 좁고 날카롭고 서로 다른 색깔이라면 아무리 둘이 사랑해도 그 안에서 다치지 않고 버텨내긴 어렵다는 것도요. 며칠 뒤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고 했어요. 그날의 대화 이후로 연락은 계속됐지만 서로 간의 거리감이 묘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마주 앉자마자 그는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얘기하고 싶대. 지난번엔 좀 흥분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작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봉투엔 예식장 견적서며 여행사 정보, 심지어 웨딩 촬영 업체까지 적힌 리스트가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지인 통해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예식장도 어디가 제일 가성비 좋은지 몰디브 대신 푸꾸옥 쪽으로 여행지를 바꾸면 경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느니 촬영은 그냥 야외로 간단히 하자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걸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가 절약과 타협으로 시작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은 처음부터 모든 걸 자기들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그 봉투 속에 우리의 결정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쪽의 판단과 계산만 가득했고 저희 부모님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죠. 저는 말없이 봉투를 접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거 내가 같이 본 거야? 너도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남자친구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차피 다 같은 돈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는 게 낫잖아. 우리도 집 사야 하고 나중에 애도 키워야 하고. 그 말에 전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현실을 고려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현실을 일방적으로 그려놓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면서 상대의 입장은 지우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죠.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지만 이 감정 하나만으로 앞으로 마주칠 수많은 벽을 넘을 자신이 없어.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로 끝내긴 너무 아깝잖아. 우리 진짜 잘 맞았잖아. 엄마도 변하려고 노력 중이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결혼은 노력 중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이 갖춰진 사람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력이 필요한 사람과는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은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그건 결혼해도 계속 갈등날 일이다. 잘 결정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속이 시원하다기보단 내가 내 인생을 잘 지켰다는 안도감이었달까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가족이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 사람이 변한다는 건 말이 쉽지 사실 잘 안 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상견례는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이었어요. 비록 결혼은 무산됐지만 그 덕분에 저는 내 인생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내가 덜 다치고 덜 후회할지를 배운 시간이었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은 사랑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라는 걸 그날의 한 끼 식사가 가르쳐줬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엔 가장 큰 이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